저희 오늘은 딥러닝 4차 시에서 CN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QR코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CV 태스크가 뭔지, 그래서 CNN이 뭔지, 이미지 전처리 방식에 대충 뭐가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뭐였지? 네, 일단 CV는 컴퓨터 비전의 줄임말이라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듯이 사물, 책상, 위치, 어떠한 객체가 있는 것과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쓰이는 사물 인식 같은 거를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분야로는 뭐 언어 이해를 위한 RNN 같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MLP랑 CNN이랑 뭐가 다른지 천천히 알아볼 건데 일단 MLP는 저희가 앞서 배워왔던 단순한 신경망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풀 커넥티드 레이어는 모든 인풋을 1차원으로 받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는 3차원 형상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만 변해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옆으로 한 칸 옮겼을 뿐인데 모든 입력값들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전부 다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3도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보면은 이렇게 픽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걔를 1차원으로 이제 펴서 값을 넣다 보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253이라는 음영을 나타내는 강도와 226이 굉장히 유사한 위치에 있지만 일자로 쭉 펴면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에 이렇게 0을 끼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일을 잘 못한다. 이미지 인식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NN입니다. 이미지의 형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고, 이미지의 3차원 형상을 고려한다, 뭐 이미지의 지역 정보를 추출한다, 픽셀끼리의 위치 관계를 고려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미지는 채널, 헤이트, 웨이트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지는 3차원 데이터입니다. 일단 헤이트 와이드 죄송해요. 헤이트 와이드는 그냥 가로 세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널은 이미지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컬러 이미지는 빨간색 이미지와 그 노란 파란색 이미지, 녹색 이미지가 겹쳐서 3채널짜리 이미지고요. 흑백 이미지는 한 채널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픽셀 값이 클수록 해당 컬러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RGB 채널에서 검은색을 뜻한다면 이 RGB 값이 전부 다 255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흰색이면 전부 다 0일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렇게 제 왼쪽에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이 강아지 사진이 사실은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합쳐서 저희 눈에 저렇게 딱 강아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의 픽셀 값들이 있고 그린 픽셀 값들이 있고 블루 픽셀 값들이 있다. 반면에 저희가 조금 보던 이 흑백 이미지는 단순히 이제 회색의 값이 얼마나 진하냐를 하나의 채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널이 한 개라서 1,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미지가 사실은 3차원 데이터다. 그래서 CNN의 구조를 가볍게 볼 건데 일단 저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저놈이.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디멘션을 줄인다. 그러니까 연산량이 너무 크게 유지되지 않게, 확장되지 않게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풀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최종 분류를 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컨볼루션 플러스 렐루 활성화 함수라는 아이를 통과를 해서 풀링을 통과를 하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일자로 펴서 풀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간 뒤 마지막 분류를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뭐 하는 레이어냐? 읽어보면 입력 데이터와 필터 간의 합성곱 연산으로 피처 맵을 생성한다. 피처 맵은 특징 맵이라고 하는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이미지에서 어디가 밝구나, 어떤 모양을 띠고 있구나, 여기가 둥글구나, 여긴 직선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하나의 특징 맵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과정에서 여기를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럼 필터가 뭐냐? 필터가 이제
CNN의 핵심입니다. 데이터에서 피처 맵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필터가 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미지가 4x4로 들어왔습니다. 이 3x3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필터예요. 그럼 필터로 곱 연산을 하는데 이 이미지에 3x3짜리를 도장 찍듯이 탁 위에 찍어갖고 곱한 다음 다 더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값을 채우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이 9개 값들을 각자 곱하고 합해보면 1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필터를 한번 한 거고요. 옆으로 옮겨서 또 이 3x3짜리의 필터를 적용해줍니다. 그러면 16이 나오고요. 옮기고 해서 이렇게 2x2짜리 값을 만들어 냅니다. 이미지가 조금 축소되면서 이미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필터가 얼마나 움직일 건가를 보는 겁니다.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 간격을 의미하고요. 윈도우가 하나의 창이고 움직이는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 함수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씩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필터가 움직이니까요. 이 필터를 처음에는 저 왼쪽 모서리 위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두 칸 움직여서 이 3x3에 다시 적용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라이트가 2인 겁니다. 왜? 두 칸을 움직였으니까. 처음에 15가 나왔고 그 다음 연산에서는 17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스트라이드가 늘어날수록 출력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다음 패딩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라이드에서 이미지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이미지에다가 그 바깥쪽에 패딩을 넣습니다. 패딩이라 함은 이 바깥 셀을 하나 추가하는 건데요. 이 4x4짜리가 지금 6x6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패딩을 1만큼 줬다고 합니다. 뭐 두 개가 늘어났지만 각각 1만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x6에 대해서 3x3 커널을 적용하면은 최초 커널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기에서 이 위에 빈 부분을 포함해서 커널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빈 부분은 0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을 하면 7부터 3까지 연산이 돼요. 입력 데이터가 처음엔 4x4였는데 패딩을 적용하고 커널을 적용하니까 출력이 4x4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늘어날수록 출력 사이즈가 늘어난다. 비례한다라고 써놨죠. 그다음 바이어스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편향이에요. 익숙하시죠?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한 다음 편향을 하나 더해줍니다. 네, 하나의 편향만 존재를 하고요. 이 편향은 각 셀에 모두 더해주시면 됩니다. 피처 맵 사이즈는 결국 이렇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자면 OH가 출력 피처 맵으로 나와야 되는 헤이트, 높이입니다. OW가 바로 너비, 와이드고요. 보셔야 될 건 스트라이드가 분모에 있다는 거예요. 분모에 있으면 값이 커질수록 전체 값은 감소하겠죠? 반비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었죠? 이 패딩, P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자에 있는 값이 커지면 전체 값도 커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FW, FH는 필터의 높이와 크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소수점이 나오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필터를 3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앞에서는 2차원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미지가 이렇게 3채널로 들어왔습니다. 겹쳐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필터를 채널 수만큼 맞춰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산이. 이 1번 채널, 제일 앞에 있는 채널랑 제일 앞에 있는 이미지끼리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 채널로 넘어가서 이 끝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3x3이랑 그 두 번째 필터랑 연산을 적용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서 세 번째 필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적용합니다. 그 값이 하나의 셀에 다 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수가 늘어나면 필터 수도 늘어나는데 결국 연산을 하면은 채널은 하나로 줄어들어요.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컴브를 한 번 하면 차원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차원에서 2차원이 된 것처럼. 위에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은 깊은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없어요.
저희 이미지가 해봤자 3차원, 뭐 조금 좀 복잡한 건 4차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4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필터 개수를 늘립니다. 얘를 이제 겹쳐져 있는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작은 정육면체 하나가 같은 채널 수를 가지는 필터 하나입니다. 이 필터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육면체 하나가 위에서 본 이 세 개짜리 필터를 겹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필터를 FN개라고 했을 때 이 출력 값은 FN개가 나오는구나. FN만큼 채널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아, 필터의 채널 개수가 아니야. 필터의 개수가 출력 데이터의 채널 수구나. 그래서 입력 데이터는 채널과 높이, 너비를 하고 있는데 필터를 채널 높이, 너비에다가 맨 앞에 개수를 추가해줬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필터의 개수를 따르면서 출력 데이터의 채널이 필터의 개수를 따르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계산된 공식대로 사이즈가 변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배치 단위,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처리를 한다는 건데요. 입력 데이터가 n개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n, 채널, 높이, 너비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은 필터도 필터 개수, 채널, 높이, 너비를 지정해준 다음에 n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n, fn, oh, ow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향도 fn개를 적용해줘야겠죠. 1x 1짜리를 fn개, 그래서 채널이 fn이고 사이즈가 1x 1이다. 결국 그렇게 연산한 출력 데이터는 n, fn, ohw의 사이즈를 가지는구나 라는 과정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뭘 하냐? 우리가 아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통과했으니까 여기 있는 렐루를 한번 통과할 겁니다. 렐루는 저번 시간에 활성화 함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류에서 자주 쓰인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렐루 함수 적용해 주실 거예요.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피처맵의 픽셀 값을 비선형적으로 바꿔주기 위함. 저희 딥러닝의 핵심이 비선형인 활성화 함수다. 그리고 역전파를 이용해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풀링을 하는데 그래서 왜 하느냐? 피처맵 차원을 줄여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한 번 할 때마다 계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풀링을 좀 하자. 특징은 채널 수를 유지한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하면 차원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풀링은 적용을 해도 채널이 막 줄어들지 않는다. 별도의 매개 변수 없이 동작한다. 강건하다. 강건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가 조금 변해도 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일단 맥스 풀링의 경우인데 맥스 풀링은 필터와 비슷하게 모든 풀링이 필터와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2x2 풀링을 나타낸 거예요. 맥스 풀링은 이 2x2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남겨둡니다. 옆으로 옮겨가서 최대값 3을 뽑아서 남겨뒀고요. 4, 2를 뽑아서 남겨뒀습니다. 이 경우는 2x2 맥스 풀링의 스트라이드가 2짜리. 스트라이드는 얼만큼 이동하는가를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2x2에서 만약 이 0이 1로 바뀌었다고 해서 나오는 값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결국 최대값을 뽑는 데 있어서 다른 정보들은 무시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활성화 함수까지 통과를 했고 풀링까지 거쳤습니다. 여기는 한 번 더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피처 맵을 조금 더 잘 뽑기 위해서 그 다음 들어가는 데가 바로 마지막 분류기 FC 레이어인데 일반적인 MLP 구조와 동일하고 중요한 게 데이터를 플래튼하여 전달한다는 겁니다. 플래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선형 레이어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무조건 1차원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뭐 여기까지 3차원 잘해놓고 왜 여기서 1차원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뽑을 특징들을 이미 다 뽑았기 때문에 1차원으로 바꿔도 성능이 나옵니다.
이런 CNN 과정이 있었고요. 정규화가 있는데 정규화는 이미지 정규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느냐? 당연히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 픽셀 값은 보통 0에서 255 사이 값을 가지는데 픽셀 값의 범위가 분포가 다양하다. 아, 정확한 분석에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때문에 우리는 0과 1 사이로 정교화를 한다. 그 방법에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평균 0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하는 그 정규화가, 제로스코어 정규화가 있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란 게 있습니다. 얘는 이미지 전처리 기법 중에 이미지가 너무 적어서 조금 실질적인 학습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이 랜덤 플립, 랜덤으로 좌우, 상하를 반전을 해줍니다. 로테이션, 말 그대로 회전이고요. 스케일링은 확대, 축소예요. 이런 물론 해상도가 좀 변한다는 위험이 있긴 해요. 크롭, 말 그대로 자른 겁니다. 싹둑, 컷아웃이 이미지의 일부를 저렇게 검은색으로 가려서 영값을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임의의 값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컷믹스는 일정 비율을 합쳐갖고 예를 들어 고양이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0.7, 고양이 0.3 이렇게 라벨 값도 그 비율로 설정을 해서 학습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색상을 변형한다던가 노이즈를 추가한다던가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뒤집는 것도 있고 왜곡시키는 것도 있고 색상 반전 있고 흑백으로 처리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CNN을 저희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여러분이 앞으로 딥러닝 수업도 들으셔야 되니까 꼭 알아야 될 거.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다. 분명 우리한테는 2차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3차원 데이터다. CNN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습격만이란 거. 그 핵심이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란 거. 그 안에서도 필터. 그래서 필터의 사이즈는 스트라이드와 패딩에 따라서 필터를 거친 출력 크기가 나온다는 거. 입력 채널 수가 필터의 채널 수로 이어진다는 거. 입력 채널이 3채널이면 필터도 3개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필터의 개수가 최종 출력의 채널 수가 된다는 거. 채널 수와 개수를 헷갈리시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플링 레이어는 피처맵의 차원을 줄인다. 정규화와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으로 학습 효율을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제가 있는데요. 딱히 걷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찍어 보세요. 제가 방금 정리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아마 수업 들을 때 편하실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저번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단 필요한 모듈들 전부 다 임포트 해주시고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몇 묶음씩 이미지를 몇 장씩 넣을 건가? 난 128장씩 넣을 거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에폭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에폭은 전체 데이터를 몇 번 학습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가 100장이면 100장이고 에폭이 10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0장의 이미지를 학습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설정은 여러분이 GPU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꿔 서버 쓰시는 분들은 꼭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할 겁니다. 저희가 쓸 게 이제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원래 원본은 1000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 건데 걔를 조금 축소해서 10개 카테고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그럼 걔를 어떻게 쓸 거냐? 일단 다운로드 받고 넘파이 형식의 저장되어 있는 픽셀을 저희가 파이터치에서 쓸 수 있는 텐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transform.toTensor입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텐서로 바꿨으면 이제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에 담아줘야 되는데요. 얘는 쉽게 설명을 해서 이미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학습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위에서 정의한 사이파10을 쓸 거다.
아, 몇 묶음씩 넣을 거야? 우리가 지정한 얼마였지? 128장씩 넣을 거다. 혹시 이제 에폭이 끝날 때마다 데이터를 섞을 거니? 라고 이제 셔플 값에 true를 줬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운했고, 사이파텐은 10개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가 이제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 이렇게 10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보니까, 네. 지금 위에 X트레인에 톨치점 사이즈가 나오죠. 128, 3, 32, 32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고 딱 아셔야 됩니다. 아, 배치 사이즈가 128이구나. 내가 128장씩 이 모델에 전달할 거구나. 그 다음 3을 보고, 아, 이미지가 RGB 3채널이구나. 를 아셔야 되고, 가로, 세로가 32 바이 32 픽셀로 되어 있구나. 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미지를 한번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그림이 좀 작긴 한데, 혹시 화면이 좀 작나요? 좀 키워드릴까요? 뭐, 그래도 작네요. 일단, 이렇게 클래스가 라벨을 확인할 수 있다. 클래스 5가 뭐, 트럭? 뭐, 고양인 것 같네요. 그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 일단 클래스 선언해 주시고, CNN으로 이름 붙였고, 상속받을 거 선언해 주시고, 제일 다른 게, 저 nn.linear가 아니라 nn.conv2d라는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인채널스라는 파라미터에 이제 3을 주시면, 아, 이게 입력 채널 수. 우리 이미지는 3채널이기 때문에 3을 줬고요. 아웃풋 채널은 출력 채널 수인데 아까 필터의 개수가 출력 채널 수로 연동이 된다고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 내가 몇 채널로 출력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알아서 필터가 그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 커널 사이즈는 커널을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여기서는 3 바이 3으로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0 패딩을 얼마나 줄 거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변수가 하나 저장이 됐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nn.conv2d에 이번에는 8채널 그리고 16채널로 늘려서 뽑아낼 거고 커널 사이즈는 여전히 3, 패딩은 1개. 그 아래 보시면 이번엔 풀링, 맥스 풀링을 구현을 해놨어요. 맥스 풀링은 2x2로 적용을 할 거고 가장 큰 값을 뽑을 거고 스트라이드는 2, 두 칸씩 움직일 거야. 다음 보면 FC1이라고 저장이 된 거는 nn.linear라고 되어 있죠. 저번에 봤던 선형 모델, 풀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어, 출력 노드수가 입력 노드수로 들어가고 출력 노드가 입력 노드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출력은 10개로 해놨는데 이 10개인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분류 카테고리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0개짜리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1000개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CNL 모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forward self.x를 통해서 x라는 거에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out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conv1에 x를 넣어서 다시 x에 저장을 해주고 그 아래 렐루에다가 x 넣어서 다시 x로 저장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 배치 사이즈 3, 32, 32가 conv1을 넣었을 때 배치 사이즈 3, 32, 32로 바뀐다. 왜? 채널 수가 3에서 8로 변한다고 우리가 위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인 채널과 아웃 채널을 적용을 해놨죠. 그래서 3개짜리 채널을 8개짜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풀링을 거치시고요. 그 다음에 컨브2에서도 8채널이 16채널까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 함수 넣어주시고 x.view 메소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 풀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펴주는 거예요. 1차원으로.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옆에 이제 8 곱하기 8 곱하기 16, 즉 1024를 적어주면은 얘가 1024개를 딱 배열한 다음에 남는 사이즈가
해야 되나? 딱 맞게 이제 마이너스 1에 알맞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10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모양을 변경하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은 풀 커넥트 레이어에 3번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 아웃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한 소프트맥스 함수는 제가 점수를 확률로 해석을 가능케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다음 이제 모델 구현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안 보셔도 되는데 좀 편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제일 다른 게 nn.sequential이에요. 다음 포워드를 보시면은 x를 이 피처 레이어라는 거에 한번 넣고 바로 이제 플래튼 해버린 다음에 풀 커넥트 레이어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시퀀셜이 뭐냐 적어놨는데 모듈을 순서대로 실행하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피처 레이어 안에 컴퓨트 D, 렐루, 맥스플링, 컴퓨트 D, 렐루, 맥스플링을 넣어두고 저렇게 순전파 때 한 번 딱 적어주시면은 알아서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간 것처럼 시행이 됩니다. 실행, 모델 실행해 주시고요. 모델을 CNN으로 정의하고 to device를 통해서 난 얘를 GPU에서 돌릴 거야 라고 선언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 conv1, conv2, 풀, FC1, FC2, F3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옵티마이저. 저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요. 손실함수 값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인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이거. 모델.train. 학습 상태로 지정한다는 건데 얘는 뒤에서 나오는 모델.eva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eval을 쓰면은 더 이상 기울기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기울기 계산을 해서 미분을 하고 역전파를 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모델.eval을 쓰면은 더 이상 그 학습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반대 메소드로서 모델.train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학습할 거야 라고 모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제로 그래드 써주고 이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받아왔는데 잘 보시면 이미지.toDevice가 있거든요. 모델이랑 이미지랑 둘 다 toDevice를 통해서 CPU랑 GPU 같은 곳에 넣어주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어느 하나만 toDevice를 써갖고 돌리려면 안 돌아가요. 어디서 연산을 해야 될지 지정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로스 계산해주고요. 로스.백월드로 역전파 해주고 옵티마이즈.스텝으로 가중치 갱신까지 해줍니다. 밑에는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코드고요. 얘는 이제 검증하는 함수예요. 위에서는 학습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검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eval 얘를 이제 평가 상태로 지정을 한다. 모델을 더 이상 기울기 계산을 하지 않고 갱신도 없을 거다. 그다음에 톨치.noGrad를 쓰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형상을 또 방지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로더에서 이미지를 받아와서 GPU에 실어주는 것까지 적용을 해줬습니다. 모델에 이미지 넣고 아웃풋, 그러니까 확률 출력하고 테스트 로스 값,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손실함수 값을 업데이트 계속 해주면서 예측 클래스와 실제 레이블 클래스를 비교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도 계산까지 해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들이, 그러니까 학습 과정들이 출력이 되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1에폭 때 테스트 어큐러시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41%밖에 못 맞췄다라는 건데 이렇게 10번을 돌고 나니까 테스트 어큐러시가 61.95%까지 올랐습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오르긴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쓴 모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컨버전 레이어를 2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 모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가 나왔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저희가 위에서 주석 처리된 걸 하나 보고 오셨을 건데, 네, 여기요.
잘 보시면 이 위 셀이랑 아래 셀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다른 게 뭐냐? 이 트랜스폼에 무엇을 적용했냐입니다. 여기는 트랜스폼에 또 컴포즈를 써갖고 여러 가지를 실행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나는 랜덤 상하 반전도 하고 다시 텐서로 만들어주고 정규화까지 시켜줄 거야 라고 코드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게 실제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아마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셨나요? 아래에서 봤을 때 에폭 10에 대해서 테스트 어큐러시가 61.95%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데이터 증강 그리고 아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테스트 어큐러시를 보니까 63.57%. 아, 성능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